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휴전 관련해서 헤드라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공방이 치열한데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는 선박이 15척 이상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간밤에는 유가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 $100를 찍고 내려왔다는 점은 고무적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만날 예정입니다. 휴전 관련돼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 지표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2월 PCE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를 딱 부합했는데요. 코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상승을 하면서 이 물가가 완전히 걱정을 내려놓기에는 좀 상방 압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 유가가 상승하기 전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 21만 9천 건이 찍혔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스티키하고 고용도 그다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내일 CPI가 발표됩니다. 유가가 상승한 이후, 즉 3월의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임다희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입니다. 휴전 축포 너무 급했던 걸까요? 목요일장 우리 증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던 전 거래일이었는데 역시나 그 불씨가 우리 시장의 웃음기를 활활 태워버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밀리며 마감했고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여전히 3대 지수 모두 다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후퇴했는데요. 코스피는 특히나 반도체 투탑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5,778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27% 하락하며 1,07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950억 원, 외국인은 1조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지만 기관이 홀로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9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지만 메이저 주체 동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이슈 2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 한국 시장에서 역대급 탈출 중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55조 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주식 자금 유출은 기존의 최대였던 2008년 7월보다도 4배 규모입니다. 1월부터 석 달째 순유출 중이며 채권 자금도 10조 원 이상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중동 리스크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팔고 떠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커졌는데요. 월 평균 변동폭이 1월 6.6원에서 3월 11.4원으로 급등했고 달러 강세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3월에만 10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결국에 시장은 돈은 빠지고 또 환율은 흔들리는 불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시죠. 증권사들은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돈을 쓸어 담는 중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대형 증권사 5곳의 합산 순이익이 3조 1천억 원,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23% 더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결국에 거래 폭발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거래대금 무려 67조 원, 전년 대비 258% 급증했고 또 고객 예탁금도 110조 원, 신용잔고도 34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결국에 증권사의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또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부터 국내 복귀 투자 계좌까지 투자자들의 수요를 자극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도 하락하면서 채권의 평가 이익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많이 움직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수요가 급증하고요. 증권사들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빨간불 많이 켰던 업종들 대부분 파란불 켜며 전환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조정이 움직임이 컸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3%대 약세로 밀리며 후퇴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차 전지 업종으로 유일하게 좀 빨간불이 좀 주목받았는데요. ESS 모멘텀으로 각각 3%대, 1%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현대차, 기아, 특히 목요일에 기아 인베스터데이라고 해서 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또 전날에 재건 테마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설주들도 이렇게 파란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셨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주목받았을까요? 국내 특징주 2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과 함께 미국, 유럽의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8% 치솟았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로켓 뷰티로 질주했던 화장품주 APR이었습니다. APR의 1분기 매출은 최대 5,9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도 1,400억 원대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인 1분기에도 아마존 뷰티탑에 10개 제품을 올리면서 글로벌 브랜드들보다 강한 제품력을 입증했죠. 또 단순히 화장품만 팔지 않고 뷰티 디바이스까지 함께 팔면서 제품망들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유럽의 그 유통망까지도 확대 기대감에 이제 결국에는 탄탄한 제품력, 거기다가 시장을 읽는 능력까지 모두 갖춘 그런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었는데요. 실적 개선과 AI 투자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유심 해킹 여파로 주춤했던 실적이 올해 회복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주당 배당금도 800원에서 900원대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결정적 한반이 있었죠. 바로 AI 투자 모멘텀인데요. 미국 AI 기업의 엔트로픽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는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AI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실적, 배당 기대감, 그리고 AI 자산이라는 키워드까지 더해지면서 SK텔레콤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송유관입니다. 결국에 말뿐이었을까요? 이란과 미국의 휴전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이란은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고 말했죠. 거기다가 사우디 동부 유전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이 핵심 송유관이 이란의 드론 타격을 받으면서 대체 루트까지도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결국에 선언된 휴전과는 달리 에너지 공급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또 어젯밤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했을 때 우리 국내 기름값이 약 0.5%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는 11일 내일 열릴 이란과 미국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다음 시그널은 유통입니다. 외국 손님들의 지갑이 열면서 신세계 백화점에도 웃음기가 점점 더 활기가 띠고 있는데 신세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각각 7%, 22% 성장할 전망입니다. 내국인의 소비 회복에 더해 외국인의 매출 비중도 지난해 4분기 5.7%에서 올 1분기 7%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특히 백화점 기존점의 매출은 13% 이상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도 영업이익이 20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세계는 전일 대비 5% 이상 뛰며 34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조되며 결국에는 증시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가 국제 유가까지도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과 함께 하락 출발했지만 다음 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증시는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들도 모두 다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3대 지수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0.58% 상승하며 48,000선에, 나스닥 지수도 0.83% 상승한 21,822선에, S&P 지수도 0.62% 상승하며 6,824선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단조의 움직임도 함께 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종목 중에 한 종목 빼고는 모두 다 올랐습니다. 엔트로픽에서 미토스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한 게 간밤 참 화제가 됐었죠. 고도의 추론과 자율적인 실행을 바탕으로 실제 재무 분석이라든지 법률 검토, 또 영업 상담까지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기술력이 뛰어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역할을 통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소식에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반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 기대감에 1.01% 상승했고요. 애플도 0.6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서 AI 맞춤형 CPU 그리고 IPU까지 인프라 확대까지 하겠다는 소식에 0.52% 강세로 마감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34% 떨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토스 충격이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약세로 작용했고요. 아마존닷컴은 무려 5.6% 치솟았는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서비스가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체 AI 칩까지도 판매할 수 있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5.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도 보시면 1.22% 상승했는데요. 구글과의 TPU 칩 장기 계약건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 역시도 2.61% 강세 보였는데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코어 위브와 210억 달러의 추가 계약 체결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네요. 테슬라는 저가 소형의 SUV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소식에 0.69% 상승했고요. 그 외 버크셔 해서웨이와 월마트 역시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을까요? 특징주 3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 아마존이죠. 간밤 미증시에서 정말 승자였었는데요. 무려 5.6% 급등하며 23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가운데 AI는 거품이 아니라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확인이 된 겁니다. 아마존 앤디 제시 CEO는 AI 서비스 매출이 연간 150억 달러, 전체 클라우드 매출의 약 10% 수준이라고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자체 AI 칩 사업도 연간 200달러 매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특히 2026년에 투자 상당 부분이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최대 2028년까지 수익화까지 예고하면서 투자 과잉 우려를 전면 돌파했습니다. 이제 AI 투자가 실제 매출로 실현이 된다는 걸 실제 입증한 아마존이었는데 간밤 크게 주가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는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1,2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캔터도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더 큰 기대감, 더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많이 떨어졌는데요. 마이클 버리 등의 주요 투자자가 엔트로픽이 팔란티어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보 개혁에 집중하는 반면에 엔트로픽은 민간 부분에서 더 쉽고 직관적인 솔루션으로 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민간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8.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도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서는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 어제장에서는 우호적인 국가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3.66% 상승한 97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1.79% 상승한 9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선물도 함께 보시죠. 금은 선물도 역시나 상승했는데요. 금은 선물, 금 선물은 1.97% 상승한 4,777선에, 은 선물은 4.72% 상승한 7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두 차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11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또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이스라엘과 협상이 차례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차례의 대화가 중동의 평화 훈풍을 가져올지 혹은 또 다른 위협이 될지 시장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는 금통위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인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메시지가 또 보내올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박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딜 기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네, 휴전 랠리가 이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잡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만날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만남도 예정이 되면서 그래도 증시가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가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간밤에 100달러를 다시 넘었다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헤드라인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유가 지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여전히 플러스권입니다. 이거래일째 연속이 되고 있고요. 다우산업지수는 0.58%, 나스닥은 0.83%, S&P 500 지수까지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는 대금은 어디로 흘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3.63%, AMD도 2% 상승불, 엔비디아, 애플,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주들은 좀 하락했습니다. 클로드에서 AI 모델이 나오면서 이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여기 빨간불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유가가 조금은 하락하다 보니까 100달러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보였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좀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술주, 반도체주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관련된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 짚고 넘어가야겠죠. 헤드라인 뉴스 어제도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겠죠. 여전히 뭐 휴전 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나왔다라고 말은 하지만 선박이 지나가는 이 량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15척 이하만 제한을 두겠다라고 이란 측에서 발언이 나왔고요. 혁명수비대로부터 지속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란의 사전 승인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프로토콜을 준수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좀 빡빡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항로의 강제 변경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기뢰 의회 위협의 영향으로 이렇게 강제 변경한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건 군사적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도 챙겨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지금 이런 방침을 주요 국가들에게 통보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계속 선박이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LNG 선박이라든지 나프타 여러 가지 원자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행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뭐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단계 차등 통행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산에는 무료로 지나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적대국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관된 국가들에게는 차단하겠다라고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정말 어느 쪽으로 배팅을 해야 할지 좀 헷갈렸던 밤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고조가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앞으로 협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미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100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서 외교적으로도 한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유가가 좀 하락하는지 그 흐름에 집중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 MBC와의 전화 인터뷰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란 측과 미국의 이 종전 협상에 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고요. 이란 측에서는 지금 회담에서 훨씬 합리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제시한 합의할 것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에게 이미 정복을 당해서 군대가 없는 상황이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보여줬던 스탠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보여주는 모습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요. 휴전 범위에 있어서도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 대상 풀기 어려운 과제다라는 조금은 다른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조지타운대 교수가 입장차가 너무 이란과 미국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휴전 무기한 표류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발언은 조금은 상이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던 간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주가 오늘 크게 밀렸었죠. 엔트로픽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AI 모델이 나왔습니다. 미토스라는 모델인데 이게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논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면 서비스나우가 7% 하락, 팔란티어도 7% 낙폭, 인투이트도 7% 가깝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일단 지금 새 AI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이 클로드에 나온 미토스라는 모델이 일부 보안 파트너만에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 낙폭이 컸는데
역대 최강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코딩과 추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킹 능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프라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 능력도 위협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수면 위로 나온 겁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포식자뿐만 아니라 고용을 위협하는 그 포식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테슬라가 오늘 FSD에 있어서 유럽 진출이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네덜란드에서 이 FSD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FSD는 이제 복잡한 유럽식 교차로에서 이미 교통신호 인식 능력을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는 일단 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유럽 규제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인터페이스를 변경을 하고 있고 또 변경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하고 여전히 수동 개입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은 덜한 상황입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유럽 측에서 FSD 승인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FSD라고 말은 나오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일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낮은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차로를 회전한다든지 신호를 그리고 일정 부분 수행에 있어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어느 정도 감독이 들어간 FSD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율주행에 이제 더 날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각국의 규제가 더 풀려야 이 FSD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의 사업에 더 모멘텀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유럽의 국제 기준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결과가 한국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네덜란드에서 어떤 성적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한국의 도입에도 카운트다운이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의 공인 데이터를 확보했고 한국도 이 네덜란드에 따라서 법규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된 밸류체인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지금 외신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60%에서 70%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유럽 도로에서만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요.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있고 13,000명이 넘는 고객을 직접 태우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요, UN 유럽경제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 4월의 네덜란드 결과에 따라서 6월에는 또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는 예비고사의 성격이고 6월에 열리는 이 유럽연합이 오히려 더 본고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한정에서 먼저 주행이 단계적으로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좀 테슬라에 있어서 반응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지금 테슬라 1월 판매량이 원래는 303대였는데 3월에는 1,819대가 늘었습니다. 무려 60% 가깝게, 6배 가깝게 상승을 했죠. 프랑스에서도 1년 전보다 203%, 200대 상승이 나왔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승인 이후에 다른 EU 국가들도 이를 따라올 수 있을지 그래서 국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련 이슈들 챙겨보겠고요. 2026년 여름에 EU 전체 승인이 가능할 예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월에 또 결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도 또 밸류체인의 수혜가 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2차 전지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FSD가 단계적으로 진입이 된다면 수행이 된다면 수십 개의 센서, 고성능 AI 반도체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밸류체인으로서 합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10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배터리 소재주,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모두 이 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소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리포트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 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에도 조금은 주목해 보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프 살펴볼까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2차 전지는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크게 붙으면서 코스피 지수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밑에는 삼성 SDI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도 조금은 작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즉, 지금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지수 자체는 눌리고 있지만 2차 전지들은 가고 있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주가 기본적으로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리포트도 IM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옅은 그래프가 WTI 유가고요. 진한 그래프가 WTI 유가 가격이고요. 옅은 그래프가 2차 전지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올라갈 때 2차 전지의 시총이 함께 개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와 ESS의 수요가 이 유가가 상승할 때 더 늘어난다라는 논리하에 이렇게 유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원자재 공급이 더 공급이 차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 대체 에너지, 친환경차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렇게 2차 전지 시가총액이 함께 개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갈등 속에서 호르무즈 봉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2차 전지도 함께 시가총액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던 리포트였고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대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즉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과 2차 전지의 시총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율에 관련해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3%까지 떨어져 나왔는데 2025년에는 47%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에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석을 많이 잃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친환경 그리고 ESS, 태양광 이런 쪽에 더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갈수록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논리하에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게 IM증권의 두 번째 리포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ESS가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의석을 더 가져간다면 2차 전지에는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또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여전히 에너지 관련돼서 2차 전지 모멘텀 유효하다 이 골자인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했는데요. 3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 살펴볼 만한 이슈 챙겨봤고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89% 상승하면서 5,8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주도 급등했고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불 1,0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사자세,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기관도 1,684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했고 메모리 병목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메모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빠졌던 만큼 유입이 되면서 지금 2%, 3% 상승불 키고 있고요. 삼성전자 20만 원 선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베스터 데이에 있었어도 지금 세론 현상으로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1.17% 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상위단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는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여전히 0.4% 밀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2.42% 상승, ABL 바이오도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호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전해드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친이란 국가죠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역시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요. 오늘 불확실성이 이렇게 나타난 오늘 주목할 만한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약세장 안에서 비교적 2차 전지주는 견조했습니다. 이란이 휴전 첫날인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를 했었죠.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SS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업황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과 드론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데이터 센터에 의한 ESS 수요도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차 전지주 주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요, 2차 전지 셀 섹터 내 최선호주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꼽았는데요. LFP 배터리 출하 모멘텀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보시면 어제장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강했습니다. 3.6%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LG화학도 그 뒤를 이으면서 3% 상승, SK이노베이션도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섹터는 석유화학과 정유입니다. 4월부터 비행기 값이 훨씬 뛰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내 유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휴전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고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서 조금 하락했던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석유 최고 가격제, 원래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다시 정하기로 한 건데요. 3차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나 했더니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결이 된 상태고요. 이에 더해서 샤힌 프로젝트죠. 이 올해 6월에 울산에 완공되는 석유화학 설비가 가동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역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 정유주 역시 비싸진 건데요.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석유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 역시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다만 핵심 변수는 바로 원유 수급입니다. 정유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쟁 이전부터 마진은 개선이 돼 왔는데요. 휴전 이후에도 수송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일부 설비가 훼손이 되니까 공급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상황 살펴보시면 석유화학에서는 롯데케미칼이 5%대 상승을 보였고요. 정유주에서는 S오일이 가장 강했습니다. 6.69%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는 바로 통신입니다. 5G 네트워크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에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 5G 언제까지 갈까 싶으시겠지만 통신의 세대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3G에서 4G 그리고 4G에서 5G까지 이 7에서 8년 주기로 변하던 통신 세대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또 작년에 해킹 사태가 일어나면서 업계 전반에 실적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같은 신사업들이 잘 되면서 AI 수혜주로도 통신주들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이렇게 새 통신 3사의 CEO들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안의 패러다임을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건데요. 특히 이번 통신 섹터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과 주주의 환원 확대를 반영해서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가 보시면 SK텔레콤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네요. 마지막 섹터 알아보시죠. 바로 화장품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이 주목을 받았었죠. 올해 1분기에는 화장품 업종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최대 수출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APR이라는 브랜드에 주목을 했습니다. 1분기에 미국과 유럽 실적을 기반으로 놀라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증권은 목표가 50만 원을 제시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경쟁자가 없는 초격차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APR 코스피 지수 기여도 3위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주 주가 보시면 APR은 8.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PR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라는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영국을 중심으로는 유럽 온라인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 초반부터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디큐브 모공 패드를 비롯해서 APR의 제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 달바 글로벌인데요. 역시 북미에 이어서 유럽에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스페인과 독일의 아마존 빅 스프링데이 행사에서 이 멀티밤 제품이 뷰티 부문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주가를 보시면 APR은 8.94% 상승, 달바 글로벌은 6%대 상승 마감했네요. 이렇게 오늘 주목할 만한 특징 섹터들 알아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나타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이후연이었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고요. 개장 상황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2% 가까운 상승 불키고 있습니다. 5,887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흐름 이어가서 6,000피까지 도달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강합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일부 반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1% 가까운 상승 불키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1,247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 모습 지켜보시고요. 코스피가 지금 2천억 원을 넘게 개인들이 사자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1,425억 원, 기관도 1,5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작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6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이 SK하이닉스에 있어서 지금 190만 원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슈 전해드리고요. 지금 재건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이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모멘텀으로 갔다가 이제 재건까지 붙으면서 삼성 E&A, DL, ENC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DL, ENC는 0.53% 밀리고 있고요. 삼성 E&A는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 그리고 대형 건설주들이 갔던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대우건설이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GS건설이 3% 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전기가 엔비디아 내 위상 강화 전망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모멘텀 힘받아서요. 지금 10% 가깝게 급등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론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들어오면서 0.82%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도 2% 가까운 상승불, 하나솔루션도 지금 유상증자 이슈, 제동이 금감원으로부터 이슈 소화하면서 프리장에서부터 사실 강했고요. 1.75% 상승하고 있고 퍼스텍이 14% 급등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광통신 강합니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10% 급등 양상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여전히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3.6567% 밀리고 있고요. 삼표시멘트가 11%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지금 1%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ITM 반도체 20% 급등 양상, 빛과전자 14% 상승, 심텍도 3.8% 상승 나오는 가운데 우리기술은 지금 2.73%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여전히 강하고요. 솔리드도 10% 급등 양상, 이노인스투 루먼 지금 16% 각당 나오고 있고요. 통신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LFHRC도 지금 5% 급등 양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상승불 나오고 있는 반면 ISC 그리고 에코프로 BM 기가레인은 쪽에서는 좀 혼조 양상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도 지금 4%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혼조 양상의 거래대금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에 있어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로 거래대금이 최근에 쏠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한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됐었던 PC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 압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게 금리 동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양방향으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열어두겠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도 지금 WTI가 $100 이상을 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봉쇄 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 우리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에도 또 다른 상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유가의 움직임 또 오늘 2차 전지의 움직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관련된 움직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